자, 안녕하세요. 부부회를 못하는 여명.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자, 여기서 자꾸 이제 부부회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혼, 이별 갖고 뭐 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주라는 게 경향성이죠. 그리고 강한 남시성이기 때문에 또 더 시대성을 좀 반영해서 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란살, 괴강살, 상부살 광고를 놓고 관성불균자다. 고란살은 외로울 고자에 난세 난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독하게 외로운 새라는 뜻인데 적어 보게 되면 갑인고란, 을사고란, 정사고란, 그리고 신해고란, 무신고란 이렇게 다섯 개죠. 그래서 고란살은 기억을 하시고 이 중에서는 갑인이라든가 신해, 무신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을사나 정사는 좀 약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괴강살이 있죠. 그 괴강살은 경금이나 임수, 무토가 이렇게 진토나 술토를 본 경우를 괴강이라고 하는데 뭐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술 이렇게 혹자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임술이라든가 또는 무진은 약하게 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다 포함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부사는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진술충미가 사주에 많게 되면 조금 이제 고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진술충미는 이제 백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살, 과부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계에 또 해당되고 또 관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토가 많을 때는 관성 백호, 남편이 백호에 걸린다든가 또는 뭐 종교 지상을 가지고 조금 외롭게 살아야 될 팔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놓는 것은 이제 관성의 묘지를 놓았다는 거고요. 광고를 놓고 거기다가 관성이 균일하지 뭐하더라. 관이 너무 많거나 관이 너무 쇠하더라 이 말이죠. 고란살은 혼자 삶은 고독살, 외롭다. 그런데 이 고단살만 가지고 통변하시면 안 되고 고란살이 사주에 이제 격용이 좋다. 그리고 뭐 신앙 관왕이다. 또는 신앙 제왕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그 귀부인으로 또 타고난 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만 가지고 우리가 단식 통변은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괴강살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군을 꺾는다 이야기하는데 괴강살도 사주가 청하고 사주가 맑을 경우에는 귀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이제 교양서는 똑똑하고 민이 많고 또 남편 운이 좀 박하고 그리고 이제 우두머리 의식이 강하다. 우두머리 개자에 북두칠성 강자죠. 그 다음에 이제 상부살은 남편을 먼저 보낸다는 흉살이고요. 광고는 이제 남편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광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과 신금 일간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한테 남편은 누구예요? 화가 남편이죠. 그러면 병화가 남편이 될 거예요. 뭐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병화가 남편이라 그러면 병화의 묘지가 술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술이 나한테는 뭐가 된다? 관고가 된다. 그래서 남편의 묘지가 된다. 토대법입니다. 한 개 더 보게 되면 임수나 계수의 남자는 누구예요? 토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가 될 겁니다. 근데 무술 이런 식으로 술토를 보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 남편이 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술을 가지고 있으면 관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화토동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토를 포태로 볼 때 화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무진을 광고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토동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화토로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경술일주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금 입장에서는 일지에 뭐가 있어요?
관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화에 묘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편의 고장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요.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 뭐 진술충 이렇게 해서 관고가 열릴 때 관이 임묘된다. 이렇게 또 이제 관성 임묘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고 가중되게 되면 심하면 사별이고 약하면 이제 이별 생별이다. 이런 사주의 구성이 있는 분들은 좀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또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무상 대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정개축의 무오, 정묘, 경술 사주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과부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좀 고독한 명, 그리고 이제 독신명, 이런 사주들의 주로 이제 요소가 자자에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관고를 둔 경우, 그리고 이제 상부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고란살이 있으면은 이게 겹치면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고독한 사주의 여명의 필수 요소가 자자강고, 상부살, 고란살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오울의 정한데요. 근록격이죠. 그런 가운데 정이 묘, 인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약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술토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력한 사주로 보이고, 무토가 월상에 떴는데 월상에 상관이 투출해서 강력하게 월지에 양인으로 뿌리 잡고 있고, 그리고 시에 또 연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식상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래서 이 상관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유약하게 보이는 이렇게 개수가 지금 적수옥은 될 수 있는, 독수옥은 될 수 있는 모양새가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주에서 용신을 잡으려고 그래도 뭐 뚜렷하게 용신 잡을 것도 없죠. 여름에 불이니까 뜨거우니까 금이 녹죠. 그래서 술을 잡아서 금을 보호하고 또 금이 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술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주입니다. 포테로 보자 그러면 무게합이 있죠. 그래서 개수가 무토와 이제 합거되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합의되어서 기반이 되든지 또는 합의되어서 월지를 얻었으니까 합화되어서 화로 변하든지 간에 이 개수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특히나 이제 개수가 무오를 만나게 되면 합을 해서 오에 절지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합절을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개축, 백호, 대살에 축호, 원진, 탕화, 기문살에 걸려 있고 해서 되게 불미한 사주고, 이분은 상부살까지 있어서 개미년에 과부가 되었다. 개미년 같으면 이제 개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술미 사명이 일어나서 상관의 사명이라서 지진이 생기겠죠. 그런 가운데에 개수가 미에 묘지를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충미충 하면서 사명이 같이 일어나서 이 개수가 묘지에 임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관에 매몰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주 신미생인데요. 이 사주는 개수 입장에서 거의 제대로 근이 없네요. 개축에 일단 뿌리 내리면서 임수,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에 겨우 의지를 해야 되는데 사주에 토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토가 전비했고, 그리고 무토가 이렇게 떠가 있죠. 강력한 정관이 떠서 나를 이렇게 합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합이 정관하고 이렇게 강하게 합의되어서 내가 묶여있는 모양새니까 나는 남편한테 꼼짝달싹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수와 신금에게 생을 받고 지지의 축토의 근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축술형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지도 매우 약해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무토가 나하고 합신이자 정관으로서 남편성이 틀림없는데 무술에 있어서 술이 무토의 묘지가 되죠. 그리고 관성 임묘가 되어가 있고 이것이 축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부성 임묘가 염려되는 사주고, 또한 시에 있어서도 일지 배우자궁이 축술 형살에 놓여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고, 나도 천간의 무게 합이 있고, 그리고 지지에도 술중모토의 무게 암합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지요. 지지가 전부 다 이렇게 형충이 되어서 바람장날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백고대살에 관고를 두 개 놓아서 역시 남편을 일찍 보냈다. 계해생은 계해에게 관살이 굉장히 왕하죠. 내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강한 살들 완전히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에 정화가 정사 고란살로 버티고 있습니다. 뭐 관인상생 해보는데 묘목이 크게 물을 제수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관살 다봉이다. 다봉 관살에서 바람잘날이었겠다. 정사 고란을 놓고 계사년에 되게 관살이 태왕한 사주, 관살이 왕한 경우는 관살이 병이죠. 이럴 때 운에서 또 관살이 오게 되면 이럴 때 되게 이별을 겪거나 문제가 됩니다. 정축생, 역시 이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고 사주가 약하지는 않죠. 그래서 섭신 있고 인성 있고 지지에 사와 축토 있어서 사주가 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왕자의 희설 관성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신금으로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상광적으로 봐서 신금 상관을 쓰는 사주로 보입니다.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신중 임수도 있으니까 나는 상관생제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단 말이죠. 그런데 관성 남편성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토의 관성에 해당되는 글자는 목인데, 이 목이 와서 자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축중신금, 그리고 신중의 경금, 축중신금, 사중경금. 땅이 다 뭐가 있어요? 금이 있죠. 그러니까 돌밭이다. 사갈밭이다 말이죠. 그래 땅이 거칠고 또는 황폐하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를 키우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관성에 식상금이 왕하기 때문에 해로하지 못했다. 정예생인데 양인이래요. 그래서 병화가 인성비급 접신두고 강력한 5월에 미시에 태어나고 일지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내주게 사주가 강하죠.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수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양인 편관격, 이렇게 뭐 벽국용신에서는 잡겠죠. 그런데 이 수가 뭐 수원지가 없죠. 그래서 수가 있지만은 수를 쓰기가 쓸 수는 있는데 물이 마르기 쉽다. 그래서 금이 없어서 물이 약한 가운데에 이 임수가 이제 남편석인데 화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까지 6개가 있는데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정의마합, 정의마합, 정의마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남편의 여자가 많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자매 강강 팔자고, 그리고 또 내가 병인인데 내 옆에 이렇게 병호라는 강력한 양인이 있어서 남편성과 나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인의 합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서로가 주고받지만 방해하는 병호 때문에 나와 남편이 유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급태왕, 비급태왕으로 해로를 못했다. 이 사주는 5월에 을목이죠. 을사고란에 그리고 목화 상관이니까 수를 용신 잡아야 되죠. 여름에 꽃을 핀 5월의 장미이니까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물이 없으니까 이게 임수가 신중에 있죠. 그래서 신중 임수를 용신으로 이렇게 지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경금을 남편성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편성이 이렇게 내년에 노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목화의 기운이 되게 강하고 특히나 상관성이 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금을 지나치게 과제어하려고 하는 요소가 강하다. 을사라는 것이 을목은 도하고요. 또 사화는 상관이죠. 그리고 또 사화는 또 짐승으로는 뱀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꽃밭에 뭐 뱀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자, 경호생 사주는 을목이 양쪽에 이렇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관이 지지에 오술, 묘술 이렇게 해서 천간 유인력으로 강력하게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된 사주입니다. 상관 뭐 하겠어요? 관치겠죠. 그래서 관이 역시나 화국에 놓여서 이렇게 대단히 불미해 보이고 월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경관이 되어서 힘드는 모양새입니다. 거기다가 자묘 형사를 일지 배우자 궁에 놓았기 때문에 식상태왕으로 과하게 금을 수제해서 일지 도화로 자식 놓고 이별했다. 자식 놓고 이별한 경우를 뭐라 그래요? 상관 경관이라 그러죠. 상관이 정관을 봤으니까 생자 별부, 덕자 별부, 자식을 놓으니까 남편이 나가더라. 자식에 대해 해당되는 병화가 이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살에서 7살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계유생인데요. 갑인의 무술 일주입니다. 무술 개강에 식신상관이 좀 강하죠. 이렇게 유검 그리고 신유 이렇게 해서 다시 술 중에 이렇게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월지에 강력한 편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편관에 맞서서 대응하는 사주죠. 이런 걸 관식투전이라 그래요. 관과 식상이 서로 다툰다 이렇게 그래요. 그죠? 그래서 관식투전은 주로 매맞는 뭐 여인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치고받고 서로 소용할 날이 없다. 그렇게도 통변을 하는데요. 이별을 했죠. 이런 경우에는